네, 안녕하세요. 지능 소프트웨어 연구실 소속 정지수입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센텐스 트랜스포머를 파인튜닝하여 GPT-3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 이런 센텐스 트랜스포머를 어떻게 파인튜닝 하는지, 그리고 그것의 효과가 어떤지에 대한 논문입니다. 먼저 비교 대상인 GPT-3에 대해서 간단하게 특징을 설명을 드리면 GPT-3는 두 가지 방식으로 표시한 러닝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로는 in context 러닝으로 같은 태스크에 해당하는 연산 혹은 문법 교정, 번역 등을 같은 이너 루프를 돌면서 이 컨텍스트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태스크 스페시픽 프롬프트 러닝으로 이 경우에는 같은 태스크인 문장을 여러 개를 넣어주고 마지막에 이것에 대한 답을 받는 식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오픈 퀘스천 형태이기도 하고요. 지금 여기서는 번역 태스크에 대해서 태스크 스크린 디스크립션을 넣어주고 그 이후에 C author, 그리고 peppermint, plush, giraffe 같은 영어에 대해서 프랑스어로 바꿔주는 example을 넣어줬을 때 치즈는 프랑스어로 어떤 것인지 프롬프트를 할 수 있게 만드는 형식입니다. 하지만 GPT-3는 퓨전 러닝을 진행을 하면서 너무나도 거대한 모델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생활에 쓰거나 현업에서 사용하기에는 너무 무겁다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고 평가가 되어서요.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리바이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컨텍스트 러닝이나 태스크 스페시픽 프롬프트 러닝은 오픈 퀘스천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클로즈 퀘스천의 형태로 바꾼 PET-식의 접근 방식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PET 역시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할 정도로 괜찮은 성능과 그리고 굉장한 경량화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발표를 진행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PET 형식을 현재는 취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이 발표에서 다루는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접근 방식도 있고, 두 번째로 저희가 오늘 살펴볼 센텐스 트랜스포머를 이용하는 방식도 있다. 이런 문맥에서 정보를 한번 제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퓨전 러닝의 벤치마크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레프트, 그러니까 텍스트 분류의 benchmark에 해당하는 레프트, 그리고 여러 가지의 평가 지표를 함께 제공하는 플렉스, 그리고 NLU의 벤치마크에 해당하는 클루즈,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고려를 했는데 저자들은 레프트에 초점을 맞춰서 그러니까 텍스트 분류 태스크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레프트는 특징적으로 쇼트 시퀀스의 연속으로 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시멘틱, 그리고 신테틱, 그러니까 문맥적이고 그리고 단어에 대한 구조를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리얼 라이프 시나리오, 그러니까 트위터나 대화 등의 실생활에 관련이 되어 있는 표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은 레프트는 밸리데이션 셋을 추가적으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저자들이 글루 태스크 중에 하나인 SST2라는 태스크의 데이터를 밸리데이션 셋으로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레프트의 3번, 7번, 8번 같은 경우에는 메타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는데요. 이런 메타데이터나 추가적인 데이터는 사용하지 않았고 핵심적인 텍스트 데이터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이가 너무 긴 경우에는 저희가 항상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4번, 7번, 8번 태스크의 경우에는 첫 128 토큰을 활용을 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끝 128 토큰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파인튜닝 대상인 센텐스 트랜스포머, 줄여서 setfit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센텐스 트랜스포머는 어떤 모델이냐면 텍스트 분류 태스크에 대해서 주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워드피스 단위의 트랜스포머가 아닌 문장 단위의 인베딩을 사용을 하는 트랜스포머 모델입니다. 그래서 컨스트럭티브 러닝을 위해서 보통 많이 활용을 하고요. 이런 시아미즈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다고 합니다. 보통 센텐스 트랜스포머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 풀링으로 인베딩을 결정을 해서 모든 워드피스 단위 인베딩을 합해서 이것에 대한 에버리지를 구하는 형식으로 센텐스의 인베딩을 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인튜닝하는 과정은 이 한 플로우 차트로 거의 완성이 되는데요. 센텐스 트랜스포머 모델을 먼저 고르고 이에 대해서 인코딩을 한 다음에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은 저희가 보통 파인튜닝 하는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 파인튜닝 된 모델을 테스트할 때는 똑같은 센텐스 트랜스포머 모델을 인코딩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예측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방법이 어떻게 효과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모델을 실험을 해봤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Paraphrase MPNet Based 버전 2 모델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냈다고 합니다. 대부분 낮은 성능을 내지는 않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낸 모델인 해당 모델을 채택을 해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그래프는 센텐스 트랜스포머가 어떻게 효과를 내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제 훈련이 되기 전에는 모두가 무작위하게 있던 상태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5번의 이터레이션 후에는 0은 0 길이, 0은 0 길이, 1은 1 길이 잘 뭉쳐서 클래시피케이션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능인데요. 현재 퓨샷 러닝 태스크의 레프트에서 소타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좋은 성능을 내서 소타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베이스라인인 휴먼 베이스라인은 아직까지는 뛰어넘지 못한 상태이긴 하지만 GPT-3를 대부분의 태스크에서 이겼다는 것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 모델에 대해서 센텐스 트랜스포머를 잘 앙상블하는 것은 현재 파인튜닝 하는 것에서 배제되어 있으니까 이런 앙상블을 이용을 하면 레프트에 대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GPT-3보다 매우 적은 수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앙상블을 통해도 훨씬 적은 수의 파라미터로도 레프트에 더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센텐스 트랜스포머는 특정 태스크에서는 GPT-3를 물론 이겼지만 특히 NIS라는 태스크에서는 휴먼 베이스라인도 이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GPT-3가 더 우세한 태스크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센텐스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오픈 QA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실험을 해봤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T5보다도 유사한 성능이면서 확장성이나 견고함 그리고 설명 가능성은 훨씬 좋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밸리데이션 셋으로 사용을 했었던 SST2 태스크에 대해서도 상위 20위 정도를 차지했는데요. 레프트에서 소타를 달성한 것에 비해서는 조금 미미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센텐스 트랜스포머가 문장 전체를 뭉개서 인베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장 표현이 굉장히 얕은 수준의 정보만을 전달을 할 수 있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덕분에 파라미터 수나 이런 거에서 더 좋은 압축력을 볼 수 있겠지만 정확도가 저하된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